자, 다 같이 아니 다 같이랜다. 뭐야? 오늘 인원이 적으니까 진도를 뒤지게 나가. 아무래도 꼽줘야죠. 자, 9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개 남았었죠. 자, 협조 집중. 자, 보면은 함수 fx가 x 4제곱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gx 그래프랑 일치했다고 했죠. 자, 일치했다는 거는 gx식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gx는 fx를 x축으로 a칸이라 했으니까 저 f 가로 안에 뭘 넣으면 되겠어요? x-a. 그렇죠. 그리고 y축 방향으로 b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g0은 0이고 인테그랄 a부터 4a까지 gx dx 빼기 0부터 3a까지 fx dx가 마이너스 96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일단 g0은 0이라 했으니까 0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f-a 더하기 b까지가 나올 거고 f-a는 문제에서 x 4제곱이라고 나와 있죠, fx가. 그럼 거기 x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되니까 a 4제곱 더하기 b까지가 등장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무리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정적분을 풀어야 되니까 자, 대입 한번 해봅시다. a부터 4a까지 fx-a 더하기 b. 자, 서술형 단답식 쓸 때 조심. 자, 이렇게 다항식의 형태로 쓸 때 무조건 괄호 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dx 빼기 인테그랄 0부터 3a까지 fx dx. 자, 이게 마이너스 96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를 무식하게 계산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A에서 4A죠. 몇 칸이죠? 길이가 몇이죠? 3이죠. 3A죠. 칸이랑 길이랑 같은 말로 받아들여줘. 쌤이 가끔씩 칸이라고 했다 길이로 했다가 좀 말을 바꿔서 할 거거든. 여기도 3A죠. 그치? 자, 그럼 길이가 같단 말이야. 칸이 같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를 x축으로 몇 칸 이동하면 여기를 다시 fx로 바꿀 수 있지? 마이너스 a. 네, 마이너스 a칸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면은 다시 fx로 바꿀 수 있지. 근데 여기는 우리가 할 때 전평행 이동을 하라고 했었죠. 여긴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하고. 그럼 마이너스 a칸을 해주면 몇부터 몇이 되는 거지? 0부터 3a까지가 나오는 거겠죠.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됐죠? 같아졌죠. 그럼 같이 묶어서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할 거야. 이 식을. 자, 그럼 얘는 자, x축으로 마이너스 a칸 한다고 했으니까 0부터 3a까지 fx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b에는 x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식이 나오겠죠. 자, 그럼 정적분 성질을 의거하면 범위가 같을 때 있지. 범위가 같을 때는 이 안에 있는 것끼리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덧셈 뺄셈을 해도 됩니다. 그럼 얘랑 지금 빼는 거죠. 그럼 fx가 어떻게 돼버리니? 지워져요. 그렇죠. 지워져 버리겠죠. 그래서 0부터 3a까지 b dx만 남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얘는 상수니까 이제 적분하면 bx가 나오겠죠? 그럼 bx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0부터 3a니까 3ab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알면 좋은 게 이거를 그림으로 이해하면은 굳이 정적분 계산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저 b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죠? 항상 네, 그 b가 양수라고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y는 b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자, a도 양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0부터 3a까지 정적분을 하라는 것은 0부터 3a까지 나가는 모든 y값들을 다 더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다 더하면 이 면적이 나오겠지. 그럼 결국 이 면적은 어떤 도형의 넓이로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수함수로만 이렇게 정적분이 나왔을 때는 직사각형 넓이로 바라봐도 충분합니다. 근데 근데 그럼 이거를 안 해도 되겠죠? 상수함수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게 아무튼 그래서 3AB가 나왔고 그게 마이너스 96이라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32였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식 두 개 다 나왔죠. 자, AB가 마이너스 32였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여기 안 썼네? 는 0이었습니다. G0은 0이라 했으니까. 그럼 다시 갖고 오면 A제곱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A제곱이므로 이 4제곱 요 식을 저기 형광펜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 5제곱이 마이너스 32가 나오겠죠. 그럼 A가 2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B는 다시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6까지 나오겠죠. 문제가 뭐야? B 구하는 거 아니었어? A 5제곱 구하라 했죠? 그래서 답이 32. 자, 이렇게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식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거를 초점으로 이 문제를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 나온 김에 요거 잠깐만 B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했다 했잖아. 자, 요거 좀 잠깐 볼게요. 만약에 0부터 2까지 B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B dx라 했어요. 자, 그럼 바로 뭐라고 하면 되죠? 네. 0부터 2까지니까 결국 이 길이가 가로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높이가 B가 되는 거라 직사각형 넓이에서 2B라고 해주면 되고, 근데 만약에 또 이거를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B래요. 그럼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마이너스 B니까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0부터 2까지라고 했을 때 이만큼이니까 넓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얘를 2B라고 하면 안 됩니다. 2B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넓이라고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정적분은 음수 계산도 나옵니다. 음수값도 나와요. 그냥 Y값들을 다 더하는 게 정적분입니다. 그래서 넓이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2B라고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0번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2부터 8까지 fx 빼기 4dx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얘를 변형시키면 좋겠지. 우린 fx 빼기 4보다 fx로 바라보는 게 더 좋잖아. 그럼 얘를 x축으로 몇 칸 이동하면 fx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칸이겠죠. 자, 그럼 전평행 이동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라고 해주고 fx dx, 자, 요거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조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길이가 4죠 총? 길이가 4인데 마이너스 2부터 4죠 여기는? 여기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를 쪼개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fx가 4-x 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나 조건에 의해서 이거 주기가 4짜리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자, 얘 근이 몇하고 몇이지? 0하고 뭡니다. 마이너스 2랑 2고 위로 블록이죠? 그럼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건데 마이너스 2에서 2니까 요것만 보면 되겠지 우리는? 그쵸? 그리고 딱 길이가 4고 주기가 4니까 다음 바퀴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다음 여기는 6이 되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니까 4는 2와 6의 정확히 가운데겠죠. 그럼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는 요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이 부분 넓이. 자, 우리 금요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2차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렇게. 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한다 했죠. 일단 외워야 되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얘를 ax 제곱이라고 체크한다면 이 넓이를 s를 했을 때 이 넓이 s는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6분의 오케이. 베타 A 오,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렇죠. 좋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자, 그러면 요 공식에 의거해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합시다. 자, 그럼 최고차에서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이 넓이를 구하게 되면 6분의 1 곱하기 두근의 차는 4죠. 그걸 세제곱하는 거니까 64까지 나올 거고, 그게 3분의 32가 나오겠지.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정적분 계산을 생략하고. 자, 근데 지금 잘 보면 이차 함수가 대칭성 성질에 의하여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그 왼편과 오른편의 넓이가 서로 어떻겠어요? 같겠죠?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반쪼가리가 몇 개 있다라고 할 수 있어, 이 문제는. 3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 반쪼가리 넓이는 얘를 절반 때리면 되겠죠. 그럼 3분의 16이 몇 개 있는 거네? 3개 있는 거겠지? 그래서 3분의 16이 3개 있는 거니까 16이라고 답을 내려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 자, 막간의 상식 퀴즈 좀 갑시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S는 몇일까요? 네. 6분의 1이죠. 근데 만약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라고 했다면 몇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붙여야 돼. 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적분은 마이너스를 그대로 살려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fx를 했을 때 요거 찾는 거라고 해서 넓이라는 개념으로 또 6분의 1이라고 답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전부 싹 다 부호가 뭐예요? 싹 다 음수기 때문에 음수들끼리만 모여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그걸 다 더했을 때도 음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쌤이 준비한 문제에는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경우가 없었어가지고.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건 필기 안 해도 돼요. 오늘 할 거라. 만약에 이거를 정적분을 하래요. 그럼 정적분 할 때는 부호를 그대로 살려서 계산한다 했지. 그래서 이거는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잖아. 정적분 계산할 때는 그냥 무조건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부호 바뀌는 거 무시하고 한 방에 계산합니다. 근데 만약에 넓이로 물어봤어요. 근데 넓이는 절대로 무슨 값이 안 나와요? 음수가 나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감마라고 해서 알파부터 감마까지는 y 값들이 전부 다 양수죠. 그럼 얘는 넓이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감마부터 베타까지는 전부 다 y 값이 뭐예요? 음수죠. 그래서 부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즉 얘는 계산할 때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근데 오른쪽 거 계산할 때 부호를 바꿔줘야 되지. 그럼 서로 계산하는 방식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넓이를 계산하라고 했으면 알파부터 감마까지는 그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마부터 베타까지는 부호로 다 바꿔주는 됐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써서 쪼개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넓이를 계산할 때는. 이게 오늘 할 내용이라 필기할 필요 없어요. 이게 오늘 할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까? 그래서 정적분하고 넓이라는 게 같은 듯 다른 개념이에요. 정적분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무조건 같이 계산하는 거. 넓이는 양수면 그대로, 음수는 무조건 부호를 바꿔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산 자체가 전부 y값이 뭐지? 양수기 때문에 넓이랑 같은 개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수인 게 없으니까. 정적분하고 넓이하고 너네가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부호입니다. 부호.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오늘 수업을 진행해보자 합니다. 여기 적분과 미분 관계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거 복습 잘 하셔야 됩니다. 쌤이 이제 다음 수업부터는 조금씩 갖고 올 거예요. 너네 머리 깨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절대로 문제를 외우면 안 돼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 그걸 모르겠으면 클리닉 시간이든 나한테 수업 끝나고는 무조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클리닉이 2시간 내내 그냥 저기 멍청하게 서 있는 것보다는 그냥 물어보는 게 낫겠죠? 조교회가 멍청하게 있는 것보다는. 우리 조교 안 멍청하죠? 그냥 냅두는 것보다. 월급 룸팡 시키지 마세요. 많이 물어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쟤네 돈 받고 하는 애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적분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정적분의 궁극적인 목표인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미적분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반쪽짜리 개념이긴 합니다. 미적분을 알아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반쪽짜리 개념인데 아무튼 목표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적분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다짜고짜 걸어 나오죠. 정적분과 넓이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죠. 한번 보면은 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정적분 계산을 하려면 애초에 연속함수가 됩니다. fx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fx가 0 이상이라는 건 쉽게 얘기합시다. y값이 항상 몇 이상이란 겁니까? y값이 0 이상이란 거죠? 음수가 나오는 게 있어 없어 y값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그때 도형의 넓이는 a부터 b까지 정적분으로 할 건데 y값이 음수인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넓이랑 어떤 개념이야? 같은 개념이어서 s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정적분하고 같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다 거 칠게요. fx가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서 이 부분의 넓이가 궁금하대요. 이 부분의 넓이가 궁금하대? 그럼 이 생긴 거 보면은 딱 넓이가 궁금하다고 물어봤어요. 정적분 계산하라고 안 했습니다. 넓이를 구하라고 이제 문제 나옵니다. 넓이 구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여기 x축하고의 교점의 기준으로 여기는 부호가 싹 다 뭐죠? 음수. 여기는? 양수. 그럼 이때는 넓이랑 정적분이랑 같은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넓이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넓이가 아까 뭐였어? 뭐든 다 뭐로 바꿔야 된다고 부호를. 양수 플러스로 바꿔야 된다 했죠. 그 기호가 뭐죠? 마이너스. 절대값. 절대값. 그래서 넓이는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이런 뭐예요? fx라는 i를 전부 다 절대값을 씌운다는 것은 전부 다 양수로 보겠다는 거냐. 우리가 이걸 잘라가지고 따로 풀었던 이유가 뭐야? 음수인 걸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잖아. 근데 이렇게 절대값을 활용하게 되면 한 방에 식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넓이식입니다. 요 식이.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곡선과 x축 사이 넓이라고 돼 있지. 왜 곡선과 x축 사이 넓이라고 했냐면 애초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적분하라는 의미 자체가 a에서 b까지 속하는 y 값들을 다 더하라는 의미인 거잖아. 그럼 그랬을 때 결국 이 부분을 구하는 건데 이게 결국 x축과 함수 사이에 있는 거지. x축하고 fx 사이에 있는 거지. 그래서 등장하는 단어가 fx와 즉 곡선과 x축 사이 넓이라고 등장을 하는 거야. 이름 자체가. 곡선과 x축이라고 구분을 짓는다는 것은 곡선과 x축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내용이 제목이 곡선과 x축 사이 넓이라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fx가 같이 구간에서 연속일 때 그리고 fx와 x축 및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넓이. 자, 그림으로 얘기해드리면 더 쉬울 겁니다. 이거예요. fx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 b 이런 식으로 이 파란색 선이 각각 x는 a, x는 b인 거 확인되죠? 그래서 보면은 fx와 x축 및 x는 a, x는 b로 둘러싸여 있다 했죠. 이제 너네가 이걸 색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건지. 일단 fx와 x축인 거니까 요만큼. 그리고 x는 a, x는 b니까 둘러싸인 거. 말 그대로 둘러싸인 걸 색칠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색칠된 곳을 색칠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둘러싸인 곳을 색칠하면 되는 겁니다. 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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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선으로 둘러싸인 거. 즉, 그래서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무조건. 지금 그럼 쌤이 지금 그려놓은 것은 정적분하고 넓이가 같은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식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로 되어 있는 거죠. 위에 거랑 구분 지으셔야 돼요. 위에 거는 y 값이 뭐라고 전제돼 있어요, 지금? 무조건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굳이 절대값 안 썼던 겁니다. 그래도 넓이랑 같은 개념이라는 거야. 근데 단순하게 그냥 fx, x축, x는 a, x b라고 돼 있어. 그 음수인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이랑 비율을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이 그림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얘기가 여기도 있고요.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죠. 자, 두 번째 뭐냐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그러니까 이제 x축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그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F고 이게 G라고 이렇게 했을 때 X축 대충 한 이쯤에 있다고 칠게요.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찾고 싶대요. 자, 그럼 쌤이 색칠하기 전에 너네가 잠깐 한 5초 정도 색칠 공부해 봅시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색칠해봐. 어느 영역일까요? 5초 정도. 이거지 않을까 하는 게 웬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입니다. 충분히 따라할 수 있죠?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연하게도 인테그랄이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인테그랄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할 건지 그 범위를 알아야겠지. 그럼 그 범위를 잡는, 즉 x 좌표를 잡는, x를 잡는 거가 어떻게 잡으면 되냐? 교점 찾으면 돼요, 교점. 그 알파에서 베타까지죠, 결국. 하고자 하는 거는. 그치? 영역을 세팅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 자, 여기 쌤이 자, 감마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 감마라는 걸 기준으로 왼편과 오른편을 나눠서 생각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특징이 달라져요. 감마하고 알파 사이에는요. F가 위에 있어요? G가 위에 있어요?
G가 위에 있어. 여기 보세요. 여기서. G가 위에 있죠. 야,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오른편에선 누가 더 위에 있어요? G. F가 위에 있네, 왜? 아, 미안하다? 아이씨. 아이. 족가고. 자. F가 위에 있죠. 여기서 G가 위에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교점의 기준은 뭐야? 대소관계가 바뀌죠. 누가 더 위에 있는지. 그러니까 서로 특징이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 얘를 기준으로 나눠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알파부터 감마까지 F만 한번 정적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위에서 한 게 뭐였어요?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또한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fx랑 무슨 축 사이 넓이라고 했어? x축 사이 넓이라고 했죠. 이 식 자체 의미하는 게. 이 식이 의미하는 게 fx와 x축 사이 넓이라는 거잖아. 그럼 쌤이 여기다가 어디 갔냐? 알파부터 감마까지 f만 썼다의 의미가 뭐야? f랑 x축 사이 넓이를 보겠다는 거지. 그럼 그걸 체크하면 이부근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인테그랄 알파부터 감마까지 g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랑 누구 사이 넓이를 보겠다고요? 이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gx랑 x축 사이 넓이를 사이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체크하면은 이부근이죠. 자, 그러면 나 이 빗금친 빨간색 선을 원해. 빨간색과 파란색 뭐 합니까? 빼면 되겠죠. 요거 빨간색이랑 요거 파란색 빼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것만 남을 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두 식을 뭐 하면 된다고요, 다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적분 성질 뭐예요? 빼기, 더하기 있을 땐 범위 같으면 같이 묶어서 써도 된다지. 그래서 인테그랄 알파부터 감마까지 fx 빼기 gx dx 이렇게 적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왼편 넓이에요. 자, 그럼 오른편 넓이 해볼까요? 그럼 감마부터 베타까지고요. 그럼 같은 논리로 쓰면은 이번엔 어떤 애가 위에 있다 했지? G가 위에 있다 했으니까 생 손바닥 보면은 결국은 G가 여기만 하는 거지. F는 여기만 하는 거지. 그 둘도 뭐 하면은 내가 색칠된 게 나오겠어요? 빼면 되는 거죠. 근데 어디서 어딜 빼야겠어요? F에서 G 빼야 돼? G에서 F 빼야 돼? 그렇죠. G에서 F를 빼야겠죠. 그럼 이 둘을 더하면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여기 식에서 공통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식의 공통인 특징. 결국 우리가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 두 함수를 뭐 했어? 보니까 뺐지. 자, 그래서 명심해야 돼.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찾을 때는 빼면 돼. 두 함수를 빼면 돼. 그리고 이 범위는 뭐야? 결국 알파 감마, 감마 베타는 이 두 함수의 교점이죠. 교점을 통해서 범위를 잡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안에 차이는 뭐였어? 순서. 왜 순서가 발생했어? 누가 더 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식이 달라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바로 한 방에 절대값으로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죠. 왜냐면 결국 f 빼기 g나 g 빼기 f의 의미가 뭐야? 양수로 만든 거잖아. 지금 양수로. f가 더 위에 있으니까 f가 더 큰 거라 f에서 g 뺀 거고, g 빼기 f의 의미가 g가 더 위에 있으니까 y 값이 더 크니까, 그래서 g에서 f를 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식으로 처리하고 싶으면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그럼 알아서 부호가 바뀔 땐 바뀌고 안 바뀔 땐 안 바뀌겠지.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까? 그게 얘입니다.
그래서 다시 F랑 G로 둘러싸인 넓이를 찾고 싶어. 그럼 둘이 뭐 하면 된다고요, 그냥? 빼기로 식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빼기로 식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위는 둘의 뭐인가요? 두 함수의 교점이라는 거죠. 물론 교점이 아니고 문제에서 세팅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교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방금처럼 쌤이 지금 보여준 것처럼 따로 범위를 내가 만들지 않았어. 근데 그냥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게 궁금하네. 그럴 때는 우리가 교점을 직접 찾아야 돼. 근데 이럴 수는 있겠지.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야. 두 곡선이랑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걸 찾으래. 그럼 체크하면은 이 부분이겠죠. 이렇게 범위를 내가 지정해주면 A하고 B라고 지정해주면 범위의 영역이 바뀌게 되겠죠. 그거 외에는 교점을 우리가 무조건 찾아야 돼. 여기까지 한 마디 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리고 역함수 그래프는 좀 이제 유형을 다질 때 하겠습니다. 지금은 얘는 하지 않고요. 자, 연습해 봅시다. 자, 문제 보면은 자, 괄호 1번 곡선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찾으라고 했죠. 자, 그러면 바로 그림 그려버릴 겁니다. 그래 적분은 생각보다 그림 그릴 때 있지. 원래 우리 3차 함수, 4차 함수 그림 그리라고 하면 뭐부터 해요? 닥치고 미분부터 해가지고 도함수 그린 다음에 선 내려가지고 그래프 그리잖아요. 생각보다 그지 않습니다. 왜냐면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찾기 위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 범위는 뭐였어? 두 함수의 교점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등장한 건 fx랑 x축이잖아. fx랑 x축이 등장해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범위 잡을 때는 누구와 누구의 교점을 봐야 되는 거야? fx와 x축과의 교점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장한 두 함수의 교점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럼 등장한 게 fx랑 x축이니까 당연히 fx랑 x축의 교점을 보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결국 뭘 찾는 과정이야? 근 찾는 과정이지. 그래서 얘가 근 나오게끔 나와요. 웬만하면 넓이 구할 때. 그래서 미분을 안 해요. 거의 적분 넓이 구할 때. 오케이? 왜냐? 근이 안 나오게 하면 문제 못 풀기 때문이에요. 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깔끔하게. 이렇게. 자, 그럼 괄호 1번을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해보면은 자, 0, 1, 2 이렇게 될 거고 3참수니까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럼 저 fx랑 x축하고의 교점을 보는 겁니다. 아니, 그 둘러싼 넓이를 보는 겁니다. 자, 3초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한번 색칠해 보세요. 3, 2, 1. 머릿속에서 하시면 됩니다. 굳이 걷다 안 해도 돼요. 여기 말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먹을까? 0부터 1이고 1부터 2죠. 길이 어때? 길이 같죠. 자, 3참수의 특징입니다. 길이 같으면 둘의 넓이 동일합니다. 자, 처음이니까 식으로 유도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해 차원에서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구나 하고. 왜냐면 받아들이기 싫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길이 같다고 넓이 같다. 아무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면 좀 그러잖아.
보면은 얘가 fx 우리가 뭘 이제 증명하면은 이 넓이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함수가 길이 같죠? 가운데 1이죠. 1,0 대칭인 거를 증명하면은 여기 넓이가 같다는 게 끝나요. 대칭이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야. 그럼 당연히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걸 증명하면 돼요. 이게 1,0 대칭이라는 거야. 그럼 너는 1,0 대칭식 아세요? 모르죠? 개똥꼬 새끼들아. fx 더하기 f2a 빼기 x는 2b가 a, b 점대칭식입니다. 이번 기말고사 할 때요. 빨리 3차 함수, 4차 함수 특강쌤이 공지에 올려드렸거든요. 그거 빨리 다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 설명드렸어요. 선대칭식이 뭐였어요? fx는으로 하면 선대칭식, x는 a 대칭. x-a 아니 나 fx는이라 했습니다. fx는 f-a-x f2a-x라 했습니다. 이런 거에서 너네가 고민을 하면 안 돼요. 바로 튀어나와야 되니까 매일같이 보시라니까요. 다 적어드렸잖아. 다 적어드렸잖아. 그지? 옮기고 외워. fa-x는 fa 플러스 x. 요건 알잖아. fx는 f2a-x. 바꾸는 법도 알려드렸잖아.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봐도 괜찮다. 그래도 여유 있으면 외워야죠. 여유 있잖아. 지금 여유 있잖아, 너네. 그나마. 시험 기간 때 언제 여유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욕먹고 배울 거예요? 아니잖아요. 복습 후딱 하세요. 그렇게 비슷하게 외우시면 된다고 얘를. 자, 그럼 1,0 대칭식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fx 더하기 f 뭐라 쓰면 되겠어요? e-x 그렇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이게 0 나오면 되는 거잖아 지금. 이 식이 성립하면은 저 fx라는 함수는 1,0 대칭이란 말이야. 근데 fx가 아까 우리 인수분 해놨잖아. 여기까지였죠. 그리고 e-x 대입하면요. 1-x 그 다음에 -x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식은 여기서 마이너스 묶고 여기서 마이너스 묶고 여기서 마이너스 묶으면 마이너스 3번 묶었지. 그럼 마이너스 3번 묶은 상태에서 다시 쓰면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죠? 똑같죠? 그럼 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fx는 1,0 대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랑 넓이가 동일한 거예요. 지금 해야 나중에 너네가 고난이도 풀 때 이런 게 바로바로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안 보여요. 기말 말했죠. 중간보다 더 어렵다 했습니다. 더 어려워요.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더 나오는 거야, 개념이. 이런 거 하나하나 미리미리 챙겨야 됩니다. 약 먹어야 돼요? 빨갛다요?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합시다. 그럼 뭐다? 여기 길이 같으면 이 점을 기준으로 보다 점대칭을 이룬다. 이제 거꾸로 온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때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짜리를 구할 수도 있고 인테그랄 1부터 2짜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새끼라면 어떤 게 편하다고 대답을 해야겠어요? 0부터 1 네, 0부터 1이라고 해야죠. 사람 새끼라면. 그죠? 그럼 0부터 1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 요거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적분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0은 꿈과 희망을 준다 했죠? 부정적분해서 1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4분의 1이고 답은 2개니까 뭔 소리야? 곱하기 2니까 2배니까 곱하기 2에서 2분의 1이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지. 오케이? 쓸만해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다시 오늘 처음이니까요. 그냥 이거 저거 막 소개할게요. 어차피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계속 마사지를 해드려야 돼요. 2가지 정보를 드릴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 계산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너네한테 지금?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워요.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야 이런 식으로 나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점점? 복잡해요. 그렇죠. 계산은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복잡해지죠. 그치? 그래서 그 계산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풀이로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잠깐만 인수분해한 걸로 다시 할게요. 자, 지금 이 문제는 계산하기 쉬웠다고 쳐요. 근데 조금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계산 어려워요. 나한테 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뭘 이용해서 할 수 있냐면 평행이동을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X축 평행이동을 하면 뭐가 안 바뀐다고 절대로? 평행이동 모양이 안 바뀌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X축으로 평행이동을 했다고 생각해봐. X축 평행이동 이렇게 좌우로 좌우 평행이동하고 있어. 그러면은 넓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 숫자가 우리한테 불편했던 거야. 그래서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한 칸 평이동 시켜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고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자, x 마이너스 한 칸이었으니까 x 플러스 1로 들어가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바꾸면 장점이 하나가 생겨요. 어떤 장점이 있죠? 전개하기가 쉬워져요. 합차가 들어있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합차하고 x 분배하면 바로 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식이 이렇게 나왔어, 문제에서. 귀찮잖아 이거 전개하기가. 근데 이렇게만 바꿔놓은 거 어때? 합차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계산하기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숫자 복잡한 것도 있겠지만 여기 식을 간단하게 해주는 용도로도 이 평행이동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당연히 이걸 계산하면은 당연히 원래 값이랑 똑같이 나오겠죠.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쌤이 이거 보여줄 수 있으면 계속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오우씨 저걸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쌤? 네, 하다 보면요 개같이 계산하기 싫다. 평행이동 시켜볼까? 이렇게 하면 계산을 귀찮아하셔야 돼요. 귀찮아서 포기하는 거 말고 귀찮아서 어떻게 하면 이 식을 내가 쉽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적분은 그래야지 늡니다. 성실하게 풀잖아요. 성실하게 좆되는 점수 나옵니다. 좆되는 게 높은 점수가 아니고 내리 까는 점수가 나와버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거. 얘 넓이를 S1, S2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S1 넓이 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S1은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만 살포시 지으면 되게 몇 참수스럽게 생겼어? 2참수스럽게 생겼죠. 요거 가지고 공식 쓰세요. 2참수 공식.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아, 물론 여기서 끝 아닙니다. 근데 이게 2차가 아니고 3차죠. 그래서 2차함수 공식 쓴 거에 보정치를 곱해가지고 보정해주는 거예요, 값을. 그래서 3차함수스럽게 바꿀 거야. 뭐 말을 이렇게 멋있게 해요. 그냥 공식입니다. 자, 뭐냐면 감마 빼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거 금방 됩니다. 감마가 뭐예요? 저기 끝에 있는 감마 근이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두 알파 베타의 중점이죠. 네. 요거를 따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해보죠. 최고차에서 1이었죠? 그럼 6분의 1 곱하기 여기 일단 2차함수 공식 쓰듯이. 그럼 1의 세제곱이라 쓰겠지. 그리고 여기 중점 몇이죠? 2분의 1이고 2에서 2분의 1 빼면 몇입니까? 2분의 3이죠. 4분의 1 나옵니다. 바로 나오죠. 지금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너네 외우고 싶어질 겁니다. 느껴야 돼요. 계산이 작았구나. 3차함수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특히 문일에서 꼭 설명해 줄 거예요. 난 사실 이 공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학교에서 계산을 더럽게 하더라고요. 잠깐 S2 해볼까요? 그럼 S2는 여기 그대로 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일단 뭘 곱할까? 6분의 절대값 A 뭐의 세제곱? 감마 빼기 베타를 해야죠. 큰 거에 작은 거 길이를 체크해야 되니까 감마 빼기 베타의 세제곱 곱하기 이 길이 저잖아. 이거 넓이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i의 중점에서 끝에 나머지 찐따 새끼 하나인 알파를 빼면 되겠지. 얘 할 때도 뭐였어요? 여기 중점에서 얘를 뺀 거잖아. 여기 감마에서 여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의 중점에서 뺀 거잖아. 근데 이거는 중점이 더 뒤에 있어? 나머지 한 근이 더 뒤에 있어? 나머지 한 근이 더 뒤에 있다고? 아, 잠깐 뒤에 있다는 크다 작다로 얘기해야 되겠구나. 중점이 더 커요? 나머지 한 근이 더 커요? 중점이 더 크죠. 중점 여기잖아요. 알파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때 쓸 때는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빼기 알파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식 그대로 외우면 어렵다는 거예요. 외우기가. 식 그대로 외우면 어렵고 얘 이름이 중점인 거고 이 감마 이름이 나머지 상근 이런 식으로 한글로 외우시는 게 너네가 외우기가 편해요. 그래서 3차 함수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거에 응용된 거예요. 아이씨, 알파라고 하지 말자. 알파라고 하자. 자, 나 S1 구하고 싶어요. 식 어떻게 되겠어요?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중점 몇이냐? 마이너스 2분의 알파죠? 그럼 나머지 한 근까지 거리는 2분의 3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4분의 절대값 a 대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써먹을 수 있겠지?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건 그냥 만드는 겁니다. 근데 차차 하시면 조금 간단해질 겁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자, 다음 봅시다. 자, 바로 2번. 자, 또 나오면 또 얘기할 겁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란 x축 및 x는 마이너스 x는 2라고 해서 범위 지정해줬죠 이제? 얘로 둘러싸인 넓이를 찾으랍니다. 자, 그럼 당연히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이 친구 근 마이너스로 묶어서 얘기하면 몇하고 몇이냐? 그렇죠. 마이너스 1하고 3이고 위로 볼록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냐면 2까지입니다. 여기쯤이겠네요. 에이 맞다. 색칠 공부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색칠하면 이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쟤는 몇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었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랑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다 양수야, 음수야? y값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전부 다 양수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됐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근데 이거 어때? 계산하기 너네? 귀찮지? 귀찮지? 네. 이럴 때 쓰는 게 평행이동이. 요거 식 인수분해 하면은 마이너스로 묶고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절대값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dx 한 번에 처리한 거야. 지금 따로 찢어서 하지 않고 절대값을 한 번에 처리하면 된다 했었죠? 자, 그럼 귀찮아요. 계산은 나는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연습해보자. 얘를 x축으로 몇 칸 이동하면 얘는 합차가 될까? 한 칸. 한 칸?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칸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한 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 플러스 1로 들어가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되겠지. 계산하기가 수월해지겠죠. 그럼 그 평행 이동하는 값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더해서 절반 찾으시면 되겠죠. 마3하고 1 더하면 마이너스 2고 절반 때문에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칸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친구 있겠죠. 쌤 저는 저 합차 만드는 거보다요 저 숫자가 꼴보기 싫어요. 난 쌤이 항상 그랬잖아요. 0이 등장하면 꽁강이왕이라며요. 저는 0을 등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럼 x축을 몇 칸 이동하면 되겠어요? 2칸 아니면 마이너스 2칸 하면 되겠지. 뭐 그건 편한 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양수가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잖아. 그래서 x축으로 2칸 하면은 0부터 4까지 식 들어갈 때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이거까지 얘기해봐. x축으로 2칸 이동했어? 그럼 몇 기준으로 쪼개야 될까? 범위 나눠지는 거. 몇 기준으로 해야 될까? x축 2칸 이동했어. 2. x축 2칸 이동했어. 1. 1기준이죠. 얘도 같이 이동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1기준으로 쪼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x축으로 그 몇 칸이야? 아까 마이너스 3칸이었나? 마이너스 3칸에서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절대값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dx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편한 거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 골라가지고. 방법만 지금은 계속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는 기준이 몇일까요? x축 마이너스 1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쪼개야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무조건 그림은 그려놔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야지 너네가 식 만들기가 빨라요. 정확하고. 자, 여기까지 됐죠? 나올 때마다 계속 할 겁니다. 쌤, 네, 말씀하세요. 나누는 거 기준이 네. 근으로 가도 돼요? 뭐라고요? 근으로 가도 돼요? 나누는 거. 근이요? 그림을 안 그리고 풀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혹시? 그냥 편하게 보고 싶어서. 나는 굳이 근이죠. 교점이니까 근이죠, 그게. x축하고의 둘러싸인 넓이를 할 때는. 네. 결국 다 근이야. 우리가 찾는 것들은 그 기준이. 자, 이번에 볼게요, 또. 자, 두 곡선 사이 넓이입니다. 아까 두 곡선 사이 넓이는 어떻게 하자고 했지? 두 함수를 빼서 접근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 그럼 보자.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그림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죠? 아, 내 스타일로 갈래요. 여기 x축 안 그립니다. 나는.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y는 x였다 그냥 그릴 거예요. 그럼 y는 x는 둘이 같다라고 하면 2차 방정식 나오지? 근이 당연히 두 개 나오겠죠. 교점이 당연히 두 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색칠 공부 3초 드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다 해봤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위에 있어요? 저 부분에서 x가 위에 있어요? 이차 함수가 위에 있어요? X. x가 더 위에 있죠. 그럼 x에서 빼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야 돼요. 그리고 그 범위를 잡을 땐 두 함수에 뭘 잡으면 된다고요? 교점. 교점을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럼 교점 찾아주면 암산 가능합니까? 마일 2. 그렇죠. 자,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보면은 항상 x가 위에 있는 거 확인되죠. 항상 x가 위에 있죠. 그러면은 나눌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제 부호 바뀌는 기준이 없어요. 부호는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x 빼기 x제곱 플러스 2 dx 요거 풀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또 한 번 가볼까요? 당연히 쉽게 푸는 법도 있습니다. 두 곡선으로, 두 선으로,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할 때는 두 함수를 뺀다라고 했죠. 근데 너네가 두 함수를 뺀다는 것 자체 개념이 옛날부터 그걸 내가 세 글자로 얘기 많이 해줬거든요. 땡땡식이라고. 두 함수를 빼게 되면 그걸 땡땡식이라고 불러라고. 교점식. 교점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아마 서준이 처음 들을 겁니다. 근데 교점식의 의미가 뭐야? f 빼기 g라고 했을 때 f 따로 g 따로 그린 그림이나 f 빼기 g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그린 거나 결과는 똑같다고 했죠. 결과는 똑같다 했지. 지금 얘는 따로따로 그렸지. 따로따로 그렸지. 근데 둘이 빼라고 했잖아, 지금 계산할 때. 그럼 그걸 교점식의 형태로 그림을 그리면 한 방에 그릴 수 있겠지. 그럼 한 방에 그리면 근이 마이너스 1이랑 2가 되고 요거니까 위로 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 그림은 뭐라고? 따로 본 거. 근데 우리 푸는 건 이거잖아. 얘를
하나의 식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상태로 접근하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이나 왼쪽에 있는 값이나 오른쪽에 있는 값이나 결과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게 공식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었죠.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길이 3이죠. 세제곱하니까 27. 그래서 2분의 9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교점식으로 바라봐서 하나의 그림으로 보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로 보게 된다는 것이 의미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얘를 hx라고 두게 되면은 덩그러니 hx만 있는 거잖아, 인테그랄 안에. 아까 쌤이랑 얘기했던 게 뭐였어? 얘가 의미하는 게 fx랑 누구와의 둘러싸인 넓이였어? x축과의 둘러싸인 넓이다. 근데 내가 이걸 hx로 하나로 통으로 만들었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hx랑 x축과의 둘러싸인 넓이잖아. 결국 이거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교점식을 통해서 한 방에 볼 수 있고. 다시 정리할게요. 그럼 이차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할 때 공식 쓸 수 있었어 없었어? 이차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할 때 있었죠. 6분의 공식 썼죠. 이차함수랑 지금 얘는 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차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도 공식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딴 거죠? 교점식으로서 그림을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 6분의라는 공식이 2차함수에서 거의 만능적으로 쓰이는 공식이에요. 넓이 계산할 때는. 얘일 때도 쓸 수, 그러니까 2차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일 때 쓸 수 있고요. 2차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였을 때도 쓸 수 있고요. 하물며 뭐일 때도 쓸 수 있냐면 2차함수랑 2차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할 때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2차함수랑 2차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하면 일단 두 개 뺄 거지. 그럼 둘이 뺐을 때 최고차항이 같았으면은 몇 차식이 돼버려? 둘이 빼면? 1차식이 돼버리죠. 근데 그 경우 제외하고 최고차항이 서로 달랐어. 그럼 둘이 뺐어. 그럼 여전히 몇 차식이야? 여전히 2차식이죠. 근데 둘이 뺐어. 그걸 한 통으로 봤어. 그걸 hx라고 했어. 그럼 hx와 x축과의 둘러싼 넓이로 바뀌는 거잖아, 해석 자체가. 방금 한 것처럼. 그래서 총 3가지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지금부터 얘기야 너네가 익숙해지니까. 알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갑시다. 자, 두 곡선. 3차함수랑 2차함수로 둘러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둘이 바로 빼면 돼요, 이제. 뺐습니다. 그럼 그림을 너네가 편한 대로 생각해봐요. 따로 그릴까요? 아니면 지금 뺀 거 이거 한 번에 그릴까요? 뺀 거 당연히 한 번에 푸는 게 낫겠죠. 자, 그럼 금 몇이죠? 012. 네, 0, 1, 2가 되는 거고 이제 이 넓이를 구한 게 문제에서 말한 넓이를 구한 거랑 결과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0, 1, 2 또 칸수 어때요? 같아요. 그럼 길이가 같은 거니까 결국 넓이는 동일할 겁니다.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때리면 되겠죠? 네. 그럼 3차함수 넓이 공식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최고차항수 몇인 거 확인하고요. 1.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줍시다. 그럼 6분의 1 곱하기 길이 몇이죠? 1이고요. 세제곱이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의 중점을 찾으면 2분의 1이고 2까지 길이 찾으면 몇이다? 2분의 4. 네, 그래서 4분의 1이 나올 거고 아싸 신난다 답 찍으면 안 되죠? 곱하기 2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익숙해지는 겸해서 봐두는 게 좋아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 나머지 더 얘기할 거 없고요. 자, 얘는 5분만 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적극적인 학구열. 여기만 안 하시네. 다 완벽하셔? 자, 3번의 괄호 1번 봅시다. 자, 곡선 얘랑 이 곡선 위의 점 0,5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였다고 돼 있죠. 자,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였다 했지. 얘도 공식이 있어요. 자, 3차일 때입니다. 자, 이렇게 3차 함수가 있고요. 접선이 이렇게 있고 접선과 3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자, 필기하시기 전에 3초로 잠깐 색칠해 보세요. 3초 앞에 바라보시고 색칠 좀 하시라고요. 머릿속에서 했죠?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를 각각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fx는 x세제곱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때 공식은, 이때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넓이는 2차 함수가 뭐였죠? 6분의 1였죠. 자, 그 6이 2 곱하기 3이죠. 자, 그거를 1씩 더해보세요, 각각. 2 곱하기 3에서 2랑 3을 각각 1씩 더해보세요. 몇 곱하기 몇이죠? 3 곱하기 4. 몇이죠, 그게? 12. 그래서 12부됩니다. 뭐요, 진짜예요?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2차일 때 세제곱이었죠. 3차니까 4제곱입니다. 증명해 드릴게요. 이거, 자, 이 함수는 gx로 할게요, 직선을. 증명해줄 때 한번 꼭 해봐. 그래야 외우기가 쉬워. 쌤도 학생이고, 학생이 시절이 있었고, 뭔 소리야. 학생이 시절이 있었고, 내가 정말 나도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외우라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 어렵더라도 살짝 원리라도 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원리를 알려줄 테니까 그걸 한번 직접 해봐. 얘네는 완벽하게 해줄 테니까. 자, 뭐냐면 우리가 저 넓이를 구하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누가 더 위에 계십니까? 펜타가 위에 계셔요. 뭔 개소리예요. GX가 위에 계시죠. GX가 더 위에 계시죠? 요게 지금 넓이잖아요. 항상 GX가 더 위에 있으니까 뭐 굳이 절대값 쓸 필요 없겠죠. 근데 이 GX 빼기 fx를 무슨 식으로 바라보라고 했었어요? 교점식으로 바라보라 했었잖아요. 자, 그럼 둘의 교점 볼래요? G랑 F랑 교점 뭡니까? 알파랑 베타죠. 자, 근데 지금 알파가 접하고 있죠. 그럼 무슨 근이네? 중근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자, 참고로 G에서 F 뺀 거니까 G에서 F 뺀 거니까 G에서 F 뺀 거니까 최고차항의 수는 A일까 빼기 A일까? 빼기 A겠죠. 그럼 빼기 A라고 쓰고 알파가 중근이고 나머지 한 근이 베타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풀면 증명됩니다. 근데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적분에서 내가 곱하기 돼 있으면 어떻게 안 돼 있어? 전개가 된다고 했잖아. 행복해? 아니요. 족같지? 그럼 편하게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족같은 이유가 뭐야? 영어 때문이야. 완전 제곱식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고 또 이걸 분배해야 되는 거잖아. 그 과정이 너무 귀찮은 거잖아. 그럼 이건 어때? 얘를 그냥 x제곱으로 바꿔버리면 분배하기 편해 안 편해?
편하죠? x제곱만 이렇게 쭉쭉쭉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x로 바꿀 거예요. x축 몇 칸 이동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알파 칸, 알파예요. 마이너스 알파 칸 이동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참고로 이 마이너스 a는 상수니까 밖으로 빼겠습니다. 그럼 0부터 베타 빼기 알파까지 x제곱. 자, x축으로 마이너스 알파 칸 같기 때문에 x 대신에 x 플러스 알파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까지 될 겁니다. 그리고 너네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베타 빼기 알파를 k라고 두겠습니다. 베타 빼기 알파를 k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x제곱. 자, 저 괄호 안에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러면 분배하기 편하죠. 그럼 마이너스 a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kx 제곱 d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0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 그죠? 자, 그럼 적분하고 k만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대입하게 되면요, 계산하게 되면은 4분의 k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k 4제곱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럼 마무리 계산해 주시면요, 12분의 마이너스 a k 4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k가 뭐였죠? 베타 빼기 알파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a가 된 이유는 이거 계산하면은 요겁니다. 잘못 계산했어요. 그럼 k가 베타 빼기 알파니까 다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증명 끝났죠. (6분에도) 이렇게 증명합니다. 말 나온 김에 아니다 여기까지는 하자. 4차까지도 정리할게요. 4차 함수는요, 좀 공식이 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 관련된 얘기만 하겠습니다. 삼중근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접선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직접 본인이 한번 해보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소개 다 했습니다. 10까지는 적어줄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아까 3차 얘기할 때 몇 곱하기 몇이었죠, 분모가? 3, 4였죠? 3 곱하기 3. 왜 3, 4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3 곱하기 4. 그렇죠. 자, 그럼 4차 할 때는 하나씩 더 더해주시면 됩니다. 몇 곱하기 몇입니까? 4 곱하기. 그래서 20분의 절대값입니다. 그리고 2차 할 때 세제곱, 3차 할 때 4제곱, 4차 할 때 5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이 증명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F가 더 아래 있죠. 얘는 마이너스 A로 묶고 X 빼기 알파의 세제곱 X 빼기 베타,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증명될 거예요. 해볼 수 있겠죠? 해보시는 걸 적극 권장드리는 게, 요거는 하면은 너네가 실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평행이동이라는 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린 계산을 어떻게든 실리적으로 편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개 같아요. 그럼 계산을 덜하면 좋잖아요. 그럼 덜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원래대로 계산하겠다? 그래서 그지 같은 마음을 갖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바보라고 그러죠. 잠깐 마지막 2차도 정리해볼까요? 그 6분의라는 거 드디어 한번 증명 좀 해보자고요. 자, 여기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거는 정적분하면은 뭐가 다 뭐예요?
음수죠? 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x축이 위에 있어요? fx가 위에 있어요? x축이 위에 있죠? 그럼 x축에서 fx 빼야 됩니다. x축은 참고로 수식이 y는 0이죠. 그래서 0 빼기 fx 해가지고 마이너스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이. 이렇게까지만 하면 전부 다 음수예요. 양수로 바꿔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곱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리고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x축이 더 위에 있으니까 0에서 fx 빼면 돼 라고도 얘기한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되겠죠. 아니 이거 정리하면 안 되죠. 평행 이동부터 하고 풀어주시면 되겠지. 똑같이 하면 돼. 다 마이너스 알파 칸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얘는 완전 제곱 같은 거 없지만 여길 0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편하겠죠. 그러면 그 6분의 가 그대로 증명이 됩니다. 설명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4차는 저거 말고 좀 몇 개 더 있어요. 그건 나중에. 지금 그건 너무 영향가 없습니다. 막 엄청 빈출 계산이 아니어가지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문제 풀어봅시다. 자, 곡선 나와 있고요. 3차 함수. 이 곡선 위에 좀 대충 아무데나 찍읍시다. 접선으로 둘러싸인 거래요. 이 넓이 거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는 공식을 쓸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하나는 안 해요. 몇이네요? 0이죠. 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 몰라요. K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접선이랑 요 3차 함수의 근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중근도 2개 원래 자, 3개가 뭡니까? 0, 0, K입니다. 자, 그럼 봐봐. GX는 1차지. 지금 이 친구는 3차지. 그럼 둘이 뺐지. 그럼 둘이 뺐을 때 개수가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몇 창이랑 몇 창? 3차항, 2차항.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중 뭐가 안 바뀌어? 합. 세근의 합이 안 바뀌지. 지금 현재 세근합이 몇이니? 3이지. 그럼 이 세근합도 몇이어야 돼? 3이어야 돼. 그래서 K가 3이야. 이렇게 찾을 거라고.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접선 구해야겠죠. 얘랑 갖다 놔야겠죠. 그럼 몇 차 방정식 등장하겠어요? 3차 방정식 등장하겠죠. 그럼 3차 방정식 근 찾으려면 뭐 해야 돼요? 조리제법 써야겠죠. 그 과정을 싹 무시한 거라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이름 하에. 설명이 됐어요? 괜찮죠? 자, 그럼 바로 공식 씁니다. 그럼 따라서 뭐예요? 12분의 최고차의수 1이고요. 두근의 차 3이죠? 몇 제곱? 4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3 약분하니까 4분의 27 끝났습니다. 지금은 공식이 너무 많습니다. 너네가 외워야 될 게.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받지 마시고 쌤이 매번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대칭, 점대칭 외우고요. 맞다. 그건 늦기 전에. 그거 심화 과정도 따로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번에. 자, 괄호 2번입니다. 자, 곡선 x제곱 더하기 1, 2차 함수 나왔습니다. 2차 함수에서 원점에서 이 곡선의 근 두 접선이 있대요. 그림으로 이해합시다. x제곱 더하기 1은 이렇게 생겼죠?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2개 그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게 y축 대칭이잖아. 이거 우함수로서. 그럼 이 접선도 서로 무슨 축 대칭 관계겠어요? y축 대칭 관계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를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마이너스 알파라고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가 이 곡선과 원점에서 이 곡선의 그은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랍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색칠해 보십시오. 여기죠. 자,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또 있어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맞나 이게? 자, 27분이네. 일단 적어두세요. 이게 맞았나? 아니다. 일단 이거 그림만 그려놔요. 쌤 이거 좀 불안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공식 잘 안 써가지고. 이거 넓이 공식이 있어요. 이게 3분의였는지 2분의였는지 4분의였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졸라 많아 이게 공식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따 있다 이렇게 적어 놓자. 쌤 알파 베타 저거 6점인 거죠? 그렇죠. 접점. 접점. 네, 이거 쌤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진짜 기억이 안 난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공식 엄청 많죠? 그러니까 정리 잘해두라고 넓이 파트 따로 다 정리해놔. 그리고 매일같이 봐.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증명도 한번 해보고 처음이니까. 3분의인가 보다. 여기가 3인 거 보니까 3분의인가 보다. 이 접점도 금방 찾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 내가 알아볼게. 아직 기억이 아예 안 난다. 자, 고생하셨고. 자, 수요일이면은 여기 넓이 쪽이 다 끝나겠네요. 기초 개념은. 그럼 금요일이면은 드디어 속도거리랑 속도가 속도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